테슬라 소식입니다. 1. 스페이스X 3조 원 나사 달 착륙선 사업 땄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3조 원 규모의 달 착륙선 사업자로 선정됐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16일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2024년을 목표로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나사는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다이내틱스 등 3개 후보 업체 중 스페이스X를 28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달 착륙선 사업자로 선택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1972년 아폴로 17호의 마지막 달 착륙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사업이다. 나사는 로키드 마틴 등과 함께 개발 중인 오리온 우주선에 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워 달 궤도로 쏘아올린 뒤 여기서 남성과 여성 우주인 한 쌍을 스페이스X의 스타쉽 달 착륙선에 갈아 태워 달 표면으로 내려보낸다는 구상이다. 달에 발을 내디딘 2명의 우주 비행사는 일주일 동안 달 표면을 탐사한 뒤 다시 착륙선을 타고 달 궤도에 떠 있는 오리온 우주선으로 복귀하게 된다. 나사는 스페이스X가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 착륙 일체형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 방식은 상승, 하강, 환승 등 3개의 별도 모듈로 구성되는 블루 오리진의 달 착륙선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스페이스X가 재활용 우주선을 통해 인류의 달과 화성 이주를 꿈꾸고 있다는 점도 사업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스페이스X는 다음 주에는 재활용 로켓과 유인 우주선을 사용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우주 비행사 4명을 보낼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크루 다시 임무 수행을 위해 오는 22일 오전 6시 11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실은 펠컨 9 로켓을 쏘아올린다. AP통신에 따르면 로켓과 우주선을 모두 재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삼성과 애플의 태그 매치 열린다. 태그는 잃어버리기 쉬운 제품에 장착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다. 포문은 삼성전자가 먼저 열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갤럭시 태그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갤럭시 태그는 갤럭시 기기 외에 반려동물이나 열쇠 등 통신 기능이 없는 것들에 부착해 위치를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액세서리로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에 표시하며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진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주변,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도움으로 사용자가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삼성전자는 여세를 몰아 16일 업그레이드 버전인 갤럭시 스마트그 플러스를 전격 출시했다. 전작의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 외에 UWB 기술이 추가 탑재됐으며 갤럭시 S21 울트라 및 갤럭시 S22 플러스 등 UWB 기술이 적용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AR 기술을 활용한다. 스마트싱스 앱의 스마트싱스 파인드 서비스에 기기를 등록하면 끝이다. 블랙과 데님 블루 등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9,600원이다. 한편 애플도 에어태그를 조만간 출시한다. 21일 오전 2시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를 여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신형 애플 펜슬 등과 함께 에어태그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에어태그는 갤럭시 스마트 데크 플러스와 비슷한 기능을 가질 전망이다. UWB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기능도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로 활동하고 있으나 조금씩 작아지는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생태계 확장에 시동을 건 상태다. 그 연장선에서 태그를 적절히 활용해 플랫폼 스펙트럼을 넓히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웨어러블을 기점으로 각 생태계 기기들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 교집합으로 태그를 활용한다는 보관이다. 이제 하드웨어 기기의 격돌보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확장성과 가두리 양식장 전략이 시장의 향배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삼성과 애플의 태그 매치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바닷속 데이터 센터 건설.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업계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에 주목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나텍을 진행 중이다. 해저에 컨테이너 형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태평양에서 1단계 실험을 거쳐 105일 동안 해저 데이터 센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후 2단계 실험에서 800여 대 서버를 담은 데이터 센터를 제작, 해저에서 운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중 데이터 센터 고장률이 지상보다 8분의 1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나텍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애플은 2014년 이후 모든 데이터 센터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동한다. 이 프로젝트로 2011년 이후 애플은 세계 애플 데이터 센터에서 탄소 배출을 54% 감축시켰다고 밝혔다. 미국뿐 아니라 덴마크, 싱가포르 등 주요 지역 데이터 센터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신규 구축 중이다. 구글도 데이터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채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데이터 센터 냉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40% 절감하고 전력 소모를 15%가량 줄이면서 친환경 데이터 센터 구축에 적극적이다. 페이스북은 스웨덴 북부 룰레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 룰레오 데이터 센터는 냉각 비용이 별도 발생하지 않는다. 북극 근처에 위치해 연평균 기온이 낮아 연중 냉기를 제공해 데이터 센터 열기를 식힌다. 수력 발전 기반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받는다. 중국 정부도 2015년부터 친환경 데이터 센터 설립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는 태양열과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 센터 설립을 몇 년 전부터 시작하며 정부 방침에 동참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반지의 제왕 MMORPG 개발 중단. 텐센트와 협상 결렬. 아마존이 PC MMORPG 반지의 제왕 개발을 중단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아마존 게임 스튜디오는 지난 2019년부터 중국 르유 테크놀로지의 자회사인 에슬론 게임즈, 디지털 익스트림과 협업해 반지의 제왕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MMORPG를 개발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텐센트가 르유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며 상황이 변했다. 아마존과 텐센트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지의 제왕 MMORPG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 반지의 제왕 MMORPG 개발진은 아마존 게임 스튜디오의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할 예정이다. 아마존 대변인은 텐센트가 르유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후 반지의 제왕 MMORPG 개발을 위한 조건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며 우리는 반지의 제왕 IP를 사랑한다. 이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돼서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아마존 게임 스튜디오는 개발 중이던 게임 중단 소식을 연이어 전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MOBA 게임 브레이크웨이의 개발을 중단했으며 지난해에는 FPS 게임 크루서블의 개발을 중단하기도 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배민 위메보도 단건 배달. 쿠팡이츠와 격돌. 쿠팡이츠가 한 번에 한 집 배달을 내세운 단건 배달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자 배달의 민족과 위메포 등 경쟁업체들도 단건 배달 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포는 위치 기반 서비스 개발업체인 LKICT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음식 주문과 배달 라이더를 1대1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연내 단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도 단건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단건 배달을 하는 배민이를 출시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건 배달은 배달기사 한 명이 배달 한 건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배달기사 한 명이 인근 지역에 배달 여러 건을 묶어 배송하는 기존 방식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빠른 배달 속도로 인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처럼 경쟁사들이 쿠팡이츠 따라잡기에 나선 것은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다. 단건 배달을 앞세운 쿠팡이츠는 무서운 기세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모바일 기기 4천만 개의 데이터 20억 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이츠의 하루 평균 사용자 수는 지난해 1월 29,800명에서 같은 해 말에는 46만 235명으로 15배나 늘었다. 단건 배달이 확대되면 업계의 출혈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단건 배달의 경쟁력은 배달원 규모에서 나오는데 이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비스 입점 업체를 늘리기 위한 프로모션 비용도 무시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만족도가 높아 고객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단건 배달 도입은 당연한 수순기라며 단건 배달을 지속하기 위한 배달원 확보가 서비스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